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 자원 산업의 강자죠. 이지바이오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. 보니까 사업 현황부터 해서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큰 해외 M&A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까지 다룬 분석 보고서들이네요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지바이오가 어떻게 국내 1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좀 변모하려고 하는지, 특히 그 핵심적인 미국 기업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,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, 이걸 좀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일단 시작점은 이거 같아요. 이지바이오가 이미 국내 시장, 특히 그 새끼 돼지 사료, 자돈 사료랑 사료 첨가제 분야에서는요, 확실히 독보적인 1위라는 거죠. 뭐 아이피드나 리피돌, 엔도파워 같은 제품들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. 기반이 아주 탄탄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 안정적인 1위 자리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과감한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. 이게 혹시 국내 시장 성장에는 좀 한계가 있다,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? 정확합니다. 딱 그 지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,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. 2024년 3월이었죠. 약 883억 원.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 사료 첨가제 업체 데브니쉬 뉴트리션을 인수했습니다. 아, 데브니 씨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인수된 데브니 씨의 작년 매출 보니까 약 2,200억 원. 이게 이지바이오 본체 매출 1,654억 원보다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럼 이건 그냥 사업 확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단순히 뭐 파이를 조금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파이, 훨씬 더 큰 파이를 그냥 가져오는 전략이니까요. 근데 이런 과감한 베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역시 이지바이오의 그 탄탄한 수익성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7.3%더라고요. 경쟁사로 언급된 곳들이 뭐 팜스코 3%, 선진 8%이 정도인데 와,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. 네,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. 이런 높은 수익성 덕분에 이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했고 또 그 이지홀딩스 그룹 안에 팜스토리나 우리손 FNG 같은 계열사들하고 수직 계열화 이것도 안정성에 한몫했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하고 수익성을 딱 발판 삼아서 데브닛이 인수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. 이 인수 하나로 당장 2024년부터 연결 기준 매출이 2배 이상 뛸 걸로 예상되고요. 더 놀라운 건 해외 매출 비중인데 기존에 한 10%대였거든요. 이게 60%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할 전망입니다. 와, 10%에서 60% 이상이요? 야,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요.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기업으로 확 바뀌는 셈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적인 비용 같은 것도 좀 있겠죠. 자료에 보니까 PPA 상각 이런 항목이 보이던데요. 아, 네. 그 인수 관련 회계 비용, 정확히는 PPA 상각비라고 하죠. 인수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무형자산 상각비인데 이게 분기당 한 5억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장부상 비용이죠. 오히려 기존의 데브니쉬가 가지고 있던 차입금을 이번에 상환하면서 연간 약 2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러니까 회계상 비용은 잡히지만 현금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자 비용은 줄어든다.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막 예상되는데도 시장 평가는 이상하게 좀 낮다는 분석이 많네요. 자료들 보니까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4.6배에서 5.1배 이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거는 뭐 동종 업계 평균하고 비교해도 눈에 띄게 낮은 수준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매우 낮은 수준이죠.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데브니쉬 인수 효과를 반영하면 이건 뭐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.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,000원까지 제시하고 PER도 한 10배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10,000원이요? 지금 주가 생각하면 꽤 높은데요? 그렇죠.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을까?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M&A 이후의 통합 과정, 그 PMI라고 하죠.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. 이 과정의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좀 조심스러운 시각, 이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
아,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는 큰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지 그 과정이 순탄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은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.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. 네,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배당금을 주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%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100%나요? 네,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가 배당률이 약 4.6%에 달하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4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. 와, 배당 더블에 자사주 소각까지. 그렇죠. 이건 뭐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앞으로 돈 잘 벌 자신 있다. 주가 부양 의지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. 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지바이오는 국내 시장의 압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강소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대분이씨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퀀텀 점프를 시도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. 재무적인 지표나 성장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이걸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지바이오의 이 야심찬 글로벌 확장과 현재의 이 낮은 시장 평가 사이의 간극, 과연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어떤 숨겨질 리스크를 반영하는 걸까요? 아니면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장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기회일까요?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.